저는 박선영입니다. 34살이고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교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됐네요. 아직 아이는 없지만 남편 민석이와 둘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회사 다니다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다며 카페를 열었죠. 저도 민석이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제가 교사 월급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담당하고 민석이가 카페 수익으로 보탬이 되는 구조였어요. 이런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불만은 없었습니다. 선영아, 오늘도 고생했어.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민석이가 항상 이렇게 말해줬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저도 민석이의 카페 이야기를 들으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죠. 오늘은 단골 손님이 케이크 너무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어. 정말? 그럼 나도 내일 가서 먹어봐야겠다. 이런 대화들이 저에겐 정말 소중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우리 가정이 자랑스러웠어요. 특히 제 대학 동기인 지연이와는 정말 자매 같은 사이였습니다. 지연이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이에요. 저와는 정반대 성향이지만 그래서 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선영 언니 오늘 시간 있어? 새로운 맛집 발견했는데 같이 가자. 지연이는 늘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저도 지연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민석이도 지연이를 편하게 대해줬고 3명이 함께 어울리는 일도 많았어요. 선영아, 이번 주말에 계곡으로 놀러 갈까? 민석이가 먼저 제안하면 저와 지연이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종 함께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식당도 찾아다니며 즐거운 추억을 쌓아갔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석이가 가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선영아, 넌 지연이처럼 사교적이면 좋겠다. 지연이는 정말 밝고 활발하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해. 그때는 단순히 칭찬하는 말로만 들렸습니다. 제가 좀 내성적인 편이니까 지연이의 밝은 성격을 부러워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국어 시간에 문학 작품을 함께 읽으며 토론하는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선생님, 이 소설의 주인공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좋은 질문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들과 함께 작품 속 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컸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기에 앞으로의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길도 즐거웠습니다. 민석이가 준비해 놓은 저녁 식사를 함께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그리고 주말이면 지연이와 함께 쇼핑을 하거나 카페를 돌아다니는 시간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하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곧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민석이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카페 일 때문이겠거니 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아, 단골 손님이 늦게까지 있어서. 미안해. 민석이는 늘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점점 잦아지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지연이와 만나는 일이 늘어났다는 거였습니다. 선영아, 오늘 지연이랑 약속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지연이랑? 무슨 일로? 보험 관련해서 상담받으려고 카페 운영하면서 보험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자라면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는 게 중요하죠. 게다가 지연이는 제 친구니까 더 믿을만 하고요. 하지만 그런 만남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저녁 시간에 말입니다. 또 지연이랑 만나? 응, 복잡한 게 좀 있어서. 금방 끝날 거야. 민석이는 점점 짧게 대답하며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같이 가자고 하거나 최소한 어디서 만난다는 말은 해줬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건 전화 받는 모습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리면 꼭 밖으로 나가서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아, 잠깐만. 그리고는 급하게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10분, 20분씩 밖에서 통화를 하고 들어오죠. 누구 전화였어? 아, 카페 관련 업체에서. 그럼 집에서 받으면 되는데 왜 밖에서?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집이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특히 지연이한테 전화가 올 때는 더 수상했어요. 지연아, 잠깐만. 나가서 받을게. 왜 지연이 전화를 밖에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친구인데 무슨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다는 건지. 지연이가 뭐라고 하던? 별거 아니야. 보험 얘기. 항상 보험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보험이 있나 싶을 정도로요. 어느 날은 민석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들렸어요.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요즘 워낙 이상해서 슬쩍 봤습니다. 화면에 지연이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메시지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시간에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민서가 지연이한테 메시지 왔어. 샤워실에서 대답이 들렸어요. 아, 그래? 나중에 확인할게. 예전 같으면 뭐라고 하던? 이라고 물어봤을 텐데 별로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는 또 늦게 들어왔어요.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어디 갔다 와? 지연이랑 밥 먹었어. 보험 상담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네. 보험 상담을 저녁에 하나요? 그것도 식당에서?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계속 묻기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민석이와 지연이를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쌓여가니까 외면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늘 좀 다른 것 같은데. 아이들까지 제 변화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날 밤도 민석이는 늦었습니다. 이번에는 12시가 다 돼서 들어왔어요. 술 냄새도 약간 났고요. 지연이랑 또 만났어? 응. 오늘 계약이 성사됐다고 축하한다며 한잔 했어. 축하는 좋지만 왜 저는 빼고 둘이서만 했을까요? 제가 지연이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말입니다. 이런 의심들이 점점 커져가면서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민석이를 보면서도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보험 상담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의심이 커질수록 저는 더 냉정해졌습니다.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관찰력과 분석력이 뛰어난 편이거든요.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저였는데 가장 가까운 남편의 변화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먼저 민석이의 패턴을 정리해봤습니다. 언제 늦게 들어오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어떤 변명을 하는지 일일이 기록했어요. 교사답게 꼼꼼하게 말이죠. 일주일을 관찰해보니 확실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지연이와 만나는 날은 반드시 11시 이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은 항상 샤워를 먼저 했습니다. 평소에는 저와 얘기를 좀 하다가 씻으러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오늘도 고생했어. 피곤해서 먼저 씻을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피하려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확인해 본 건 민석이의 차량 블랙박스였습니다. 기계에 밟지는 않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민석이가 말한 장소와 실제로 간 곳이 달랐어요. 오늘 지연이랑 시청 앞에서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갔는데 블랙박스에는 한강공원 주차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험 상담을 한강에서 하나요? 말이 안 됐어요. 다음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습관이 있어서 카드 내역을 매달 정리하거든요. 최근 몇 달 내역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결제가 여러 개 있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2인분 식사. 그런데 그날 저는 학교 야근으로 집에 없었거든요. 민석이 혼자 호텔에서 밥을 먹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커피숍 2잔, 영화표 이메, 케이크 세트. 모두 2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들을 확인해 보니 모두 민석이가 지현이와 만났다고 한 날들과 일치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노트북을 사용하려고 켰는데 메신저가 자동 로그인돼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꺼놨는데 그날은 깜빡했나 봅니다. 메신저 화면에 지연이와의 대화창이 열려 있었어요. 스크롤을 올려보니 제가 본 것을 후회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했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선영 언니는 아직 모르고 있지? 그냥 계속 모르고 지냈으면 좋겠다.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우리만의 추억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면에 있는 글자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게 정말 제 남편과 제 친구가 주고받은 메시지인가요? 더 올려보니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선영이가 언제 야근하는지, 어떤 핑계를 댈지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 문장이었습니다. 선영이한테 너도 지연이처럼 사교적이면 좋겠다고 말했어. 미교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제가 단순히 칭찬으로만 들었던 그 말이 사실은 의도적인 비교였다는 거였어요. 저를 지연이와 비교하면서 즐기고 있었다니.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가 곧 나올 거였어요. 급하게 메신저를 끄고 원래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내일 수업 준비하고 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민석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모르는 사이였다니. 지연이에 대한 배신감도 컸습니다. 대학 때부터 12년을 친구로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제 남편을 빼앗으려 하다니.
다음날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미안, 다시 질문해 줄래?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아이들도 눈치를 채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있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로 따져 물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더 필요했어요.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민석이의 휴대폰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위험한 일이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석이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평소 민석이의 습관을 관찰해 보니 저와 결혼한 날짜를 조합해서 사용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결혼 기념일이 비밀번호였습니다. 기회는 주말 오후에 왔어요. 민석이가 카페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간 사이였습니다. 30분 후에 돌아올게. 밖에 나갔다 와도 돼.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확인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민석이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화면이 열렸습니다. 먼저 메신저부터 확인했어요. 지연이와의 대화 내용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에서 본 것보다 훨씬 많은 대화들이요. 어제 선영이가 의심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괜찮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조심해야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참자.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모든 게 정리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에게 이별을 통보하겠다는 건가요? 갤러리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사진들만 있었어요. 카페 사진, 음식 사진, 일상 사진들. 하지만 앨범 목록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폴더가 하나 있었습니다. 폴더 이름이 점 3개였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숨겨진 폴더처럼 보였어요. 폴더를 열어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석이와 지연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어요. 커플 사진처럼 다정하게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어깨를 기대고 있는 사진, 심지어 키스하는 사진까지. 배경을 보니 제가 전혀 모르는 장소들이었어요. 바닷가, 산, 호텔, 펜션. 언제 이런 여행을 다녔을까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연수로 며칠 집을 비웠던 때, 제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간다고 했던 날들, 심지어 제가 감기로 누워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중 한 장의 사진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지연이가 입고 있던 목걸이였습니다. 작년 제 생일에 민석이가 선물해준 목걸이와 똑같은 거였어요. 이거 어디서 샀어? 너무 예뻐. 비밀이야. 선영이한테만 특별히 준 거니까. 그때 민석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만 준 거라고 했는데 지연이도 똑같은 걸 하고 있다니. 더 스크롤을 내려보니 최근 사진들도 있었어요. 며칠 전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둘이 카페에서 달콤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카페가 민석이네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석이가 카페에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간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연이와 만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더 보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이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30분도 안 돼서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소리까지 거칠어졌어요. 벌써 돌아왔네?
응,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뭐 하고 있었어? 그냥 TV 보고 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TV도 켜져 있지 않았는데 민석이는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내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와 지연이의 사진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둘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둘이 저를 속이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저를 바보로 만들 생각일까요? 선영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민석이가 걱정하는 척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 먼저 잘게. 침실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사진들만 맴돌았어요. 특히 둘이 키스하는 사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제 친구가 그런 사이였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옆에서 자고 있는 민석이에게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5년간 쌓아온 믿음이 하루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서만 진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석이와 함께 늦잠을 자고 여유롭게 아침을 먹었을 텐데, 그날은 새벽부터 잠이 깼어요. 민석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지만 막상 따져 묻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일어났네? 일찍 일어났구나. 민석이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이 안 와서. 왜? 어디 아픈 데 있어? 걱정하는 척하는 모습이 더 역겨웠습니다. 어제까지도 지연이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텐데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민서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심각해 보이네. 앉아봐. 민석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보고 앉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 지연이랑 자주 만나네. 응. 보험 때문에. 왜?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려는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정말 보험 때문이야? 그럼 뭐 때문이겠어?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해 봤어. 민석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태연한 척했어요. 블랙박스. 그걸 왜 확인해? 내가 말한 장소와 실제로 간 곳이 달랐어. 시청 앞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한강공원에 있었잖아. 그건 장소가 바뀐 거야. 지연이가 갑자기 한강 쪽이 좋겠다고 해서. 아직도 변명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봤어. 호텔 레스토랑에서 2인분 식사, 영화표 임해 모든 게 2인분이더라. 민석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봤어. 뭘 봤다고? 지연이랑 주고받은 메시지들, 사진들 다 봤어. 그 순간 민석이가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선영아, 언제부터였어? 그게 언제부터냐고 물어봤어.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민석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평소 저는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6개월 전부터야. 6개월. 반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연이는 내 친구야. 내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그럼 뭘 생각했는데? 실수로 6개월 동안 바람을 핀 거야? 민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어떤 기분이었어? 매일 밤 같이 자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멈출 수가 없었다고? 그게 변명이 되는 줄 알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그때 민석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선영아,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깨져버린 신뢰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 뭘 바라는 거야? 내가 없던 일로 해달라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기회를 한 번만 더 줘봐. 그때 민석이가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지연이한테 전화해서 직접 얘기하자. 이제 끝이라고 말할게. 뭐? 지금 지연이를 불러? 응.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민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지금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선영이가 모든 걸 알았어. 전화 너머로 지연이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당장 와. 직접 얘기해야겠어. 30분 후 지연이가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온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제가 12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지연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지연이의 눈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함이 보였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이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의 그 분위기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예상과 달리 지연이는 위축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앉아.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민석이 옆이 아닌 제 맞은편에 앉더라고요. 언니 모든 걸 알았다고 들었어. 응, 다 알았어. 너희들이 6개월 동안 나를 어떻게 속여왔는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언니한테 미안해. 지연이의 사과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이미 일어난 일인걸. 지연이의 말투가 점점 건방져졌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개기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민석이도 지연이의 태도에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게 그렇게 큰 죄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지연이가 뭐라고 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맞아. 나는 민석 오빠를 사랑해. 그리고 오빠도 나를 사랑하고. 지연이는 민석이를 쳐다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석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지연아, 그런 말을. 왜? 틀린 말이야? 오빠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 순간 저는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니. 민석아,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민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답은 충분했어요.
그래, 내가 인정할게. 나는 민석 오빠를 사랑해. 지연이는 계속해서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언니 남편이라는 걸 알고 참으려고 했어. 하지만 오빠가 먼저 고백했거든. 뭐? 오빠가 나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 언니랑 결혼했지만 정작 사랑하는 건 나라고. 저는 민석이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5년 동안 알고 지낸 남편이 맞나요? 민석아, 정말 그런 말을 한 거야? 선영아, 그게 대답해. 정말 지연이한테 그런 말을 했냐고. 했어.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할 때 했던 맹세가 무색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뭐야? 5년 동안 뭐였다는 거야?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연이는 민석이의 사과를 끊어버렸습니다. 오빠 사과할 필요 없어.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잖아. 그리고는 제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언니 이혼해줘. 뭐라고? 민석 오빠랑 이혼해달라고. 오빠는 이미 마음이 나한테 있어. 억지로 붙잡고 있어도 의미 없지 않아? 지연이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12년 동안 친구로 지낸 사람이 제게 이혼하라고 하다니.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이혼을 해달라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오빠 마음은 이미 나한테 와 있어. 언니가 붙잡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걸 결정할 일이야? 그때 민석이가 갑자기 지연이의 손을 잡더라고요. 지연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선영이한테 미안하잖아. 하지만 지연이의 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잡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민석이는 지연이를 선택한 거였어요. 지금 제게 사과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지연이와 헤어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거야? 정말 지연이를 선택하는 거야? 민석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의 손은 놓지 않았어요. 대답해. 나한테 대답하라고.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만 할 뿐 명확한 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답이었어요. 지연이가 승리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언니 이제 알겠지? 오빠는 나를 선택했어. 언니도 현실을 받아들여. 받아들이라고? 내 친구가 내 남편을 빼앗고 그걸 받아들이라고? 빼앗은 게 아니야. 원래 내 사람이었던 걸 찾아온 것 뿐이야. 지연이의 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민석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지연이는 민석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울지 마.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사랑에는 죄가 없잖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저를 완전히 제외시키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방해꾼이라도 되는 것처럼.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 잘됐다. 선영아, 나가줘. 둘 다 나가. 선영아, 잠깐만. 나가라고. 저는 처음으로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민석이와 지연이가 조용해졌어요. 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석이와 지연이가 나간 후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혹시 둘이 다시 온 건가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평소 시어머니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예고 없이 오셨어요. 민석이한테 전화 받았다. 들어가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으시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민석이한테서 다 들었다. 네? 내가 민석이 바람 피운다고 난리쳤다며? 시어머니의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투였거든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거죠? 어머님, 민석이가 6개월 동안 바람을 폈어요. 그것도 제 친구와. 그래서? 그게 뭐 대수야?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말이에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바람 좀 피우면 어때?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바람을 피우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기는 뭐가 잘못됐어? 예전에는 첩도 두고 살았는데 지금이 언제인데 그런 말씀을. 내가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우리 민석이가 밖에서 다른 여자를 찾겠어? 시어머니는 모든 잘못을 저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도 안 낳고 남편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는 저 혼자 낳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민석이와 상의해서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변명은 어쨌든 내가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바람을 핀 건 민석인데 왜 제 잘못이 된다는 거죠? 어머님, 그건 너무 억지예요. 바람을 핀 건 민석이에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연이라는 친구 말인데 민석이 얘기 들어보니까 참 괜찮은 애더라. 네? 뭐라고요? 활발하고 사교적이고 민석이한테 잘해준다던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연이를 칭찬하고 있다니. 어머님, 지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 친구였던 사람이 제 남편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빼앗은 게 아니라 내가 못 채워준 걸 채워준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는 원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야. 내가 민석이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칭찬해줬으면 밖에서 다른 여자를 찾겠어? 저는 민석이를 항상 인정하고 응원했어요. 그런 척만 했지. 속으로는 교사라고 우쭐댔잖아. 민석이가 카페 운영하는 걸 우습게 본 것 같던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석이의 꿈을 항상 지지했거든요.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민석이 꿈을 응원했다고요. 응원했다면서 왜 카페에는 한 번도 안 왔어? 바쁘다는 핑계로. 저는 학교 일 때문에 바빴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민석이를 무시했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어머님, 제가 바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민석이를 무시한 적은. 무시했으니까 민석이가 다른 데서 위로를 찾은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끝까지 민석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을 저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지연이는 민석이 카페에도 자주 와서 도와주고 힘들 때 격려도 해주고 그랬다더라. 그럼 어머님은 지연이가 더 좋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 지연이가 우리 민석이한테는 더 잘 맞는 것 같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었다니. 어머님, 지연이는 바람둥이에요. 제 친구의 남편을 빼앗은 사람이라고요. 그게 뭐 어때? 사랑에는 순서가 없는 법이야. 법적으로는 민석이와 제가 부부예요. 법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시어머니는 끝까지 지연이와 민석이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실망이에요. 내가 실망할 게 뭐 있어? 내가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을 거야. 그럼 어머님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해해줘. 민석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집으로 돌아올 거야. 돌아온다고요? 민석이는 지연이를 선택했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야. 남자들 다 그래. 금방 정신 차릴 거야. 시어머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민석이는 지연이와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때 민석이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으셨어요. 민서가 엄마야. 지금 선영이랑 얘기하고 있어. 전화 너머로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연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석이와 통화를 마치고 나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지연이와 결혼하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나 봐요. 어머님, 이제 아시겠죠? 민석이는 정말로 저와 헤어지려고 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민석이를 잘 챙겼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끝까지 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혼해주지 않으면 민석이가 얼마나 힘들겠어? 이제는 제게 이혼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머님까지 저한테 이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석이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해? 내 아들이 행복해야지.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내가 교사니까 먹고 살 수는 있잖아. 시어머니는 제 인생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알겠어요. 이혼하겠습니다. 정말? 네, 이혼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재산 분할 제대로 받을 거고 위자료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제 명이니까 민석이가 나가야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무하는 것 아니야? 이혼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어머님,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을 핀 쪽이 민석이니까 위자료도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게 욕심부리면 안 돼. 조용히 이혼해주면 안 되겠어? 안 돼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노려보더니 화를 내며 나가셨습니다. 알아서 해라. 내가 왜 이런 며느리를 뒀는지 모르겠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의 배신, 친구의 배신, 시어머니의 배신까지. 저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관계가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껴졌어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당분간 친정에 가서 지낼 생각이었어요.
까지며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사랑한다고? 그 말이 이렇게 쉽게 쓰이는 거였구나. 저 혼자 중얼거렸어요. 민석이가 지연이에게 했다는 사랑 고백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5년 전 결혼할 때 민석이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선영아, 평생 너만 사랑할게. 너 아니면 안 돼.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함께하자. 그때는 진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가방을 다 싸고 집을 나서려는데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선영아, 어디 가? 친정에 가려고. 잠깐, 얘기 좀 하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이혼 서류 준비해놔. 선영아,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시점에서도 아직 헤매고 있더라고요. 용서? 지연이한테 사랑한다고 한 사람이 용서를 바라는 거야? 그건 그리고 지연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말했다면서? 민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아, 솔직하게 말해봐.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 한참을 고민하더니 민석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이에게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끝이야.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이가 뒤따라왔어요. 선영아,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당연히 그래야지. 잘못한 사람이 너니까. 그리고 정말 미안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또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친정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혼 후 제 인생은 어떻게 될지.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위안이었어요. 한 달 후 이혼 조정이 성사됐습니다. 민석이가 모든 조건을 다 받아들였거든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아마 지연이와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처음으로 학교에 갔을 때의 기분은 묘했어요. 아이들은 저의 이혼 사실을 모르니까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그래? 왜 그렇게 보이는데? 얼굴이 밝아졌어요. 뭔가 개운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아이들의 순수한 관찰력은 정말 놀라워요. 저 스스로도 느끼지 못했던 변화를 아이들이 먼저 알아챘거든요. 그날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소설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이 소설의 주인공은 왜 남편과 헤어진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남편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인 것 같아요. 믿음이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아이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맞아. 진짜 믿음은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그래서 서로를 속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지. 그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한 말이 제 인생의 기준이기도 하구나. 민석이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고, 지연이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행복할 수는 없었겠죠.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34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교사라는 소중한 직업도 있고 경제적 능력도 있으니까 충분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며칠 후 지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언니, 민석 오빠랑 다음 주에 결혼해. 결혼식에는 안 와도 돼. 그래도 축하해줬으면 좋겠어. 읽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축하할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다시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지 말자고. 사람은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믿음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제 제 인생에서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저 자신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앞으로 더 단단하고 현명하게 살아갈 거예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